어머님도 똑같은 짓 하셨잖아요.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장 김치가 든 무거운 보자기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정은숙은 아무것도 몰랐다. 아들 재훈이 부부가 사는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게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이상하다. 분명 며느리 서윤이 재택근무한다고 했는데 은숙은 비밀번호를 눌렀다. 재훈이가 만약을 위해 알려준 번호였다. 철컥. 문이 열렸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공기가 달랐다. 달콤하면서도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희미한 담배 냄새. 재훈이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은숙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에 놓인 와인 잔 2개,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잔, 그리고 남자 것으로 보이는 넥타이 하나. 바닥에는 남성용 구두가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다. 은숙의 손에서 보자기가 떨어질 뻔했다. 설마, 아니야 설마. 그때였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 은숙은 숨을 멈췄다. 나오는 사람은 며느리 서윤이었다. 하지만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 남은 화장기, 그리고 헐렁하게 걸친 남성용 와이셔츠. 서윤의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나왔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30대 초반 남자. 그는 벨트를 매며 태연하게 걸어 나왔다. 세상이 멈췄다. 은숙은 입이 벌어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윤아.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윤은 놀란 기색도 없이 은숙을 쳐다봤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그 태연한 말투에 은숙의 분노가 치솟았다. 일찍 오긴 뭘 일찍 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재킷을 집어들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서윤 씨. 그는 은숙에게 고개만 까딱하고 재빨리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이제 거실에는 두 여자만 남았다. 은숙이 서윤에게 성큼 다가갔다. 너 정신 차려. 재훈이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이혼해야지. 당장 이혼하라고 할 거야. 서윤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와인 잔을 집어들었다.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은숙을 올려다봤다. 어머님도 똑같은 짓 하셨잖아요.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작년 여름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어머님도 남자 만나셨죠. 서윤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은숙에게 내밀었다. 거기엔 사진이 있었다. 은숙이 한 남자와 현관에서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은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사진들 속 남자는 재훈이의 대학 동창 태민이었다. 어떻게? 서윤이 차갑게 웃었다. 어떻게 찍었냐고요? 그날 제가 깜빡하고 둔 서류 가지러 왔다가 봤어요. 현관에서 키스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 병실에 계실 때 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웠죠. 은숙은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다. 서윤아, 그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실수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한순간의 실수가 석 달이나 계속됐어요. 제가 다 알아요. 어머님이 그분이랑 몇 번이나 만났는지, 카페에서 식사하고, 차 안에서 손잡고, 그분이 어머님 집에 몇 번이나 왔는지 다 찍어놨어요. 은숙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제발 재훈이한텐 말하지 마.
재훈이가 알면. 서윤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그럼 어머님도 저 일, 재훈 오빠한테 말 안 하셔야죠. 우린 이제 같은 처지예요. 거래하시죠.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한쪽은 절망에 빠진 얼굴, 다른 한쪽은 냉소적인 미소. 이것이 침묵의 동맹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주워들었다.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김치를 담그면서 며느리 생각에 기뻐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서윤아. 은숙의 목소리는 이제 간청에 가까웠다. 그 남자는 누구야? 서윤은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회사 후배예요. 강태욱이라고. 나보다 4살 어린데 재밌더라고요. 오빠보다 훨씬요. 그 말에 은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비교하다니. 얼마나 만난 거야. 서윤이 침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2달 정도요. 어머님처럼 석 달은 안 됐어요. 아직은요. 아직은이라는 말에 은숙은 치가 떨렸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재훈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서윤이 빙그레 웃었다. 사랑이요.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고른 며느리를 받아들인 거죠. 전 그냥 어머님의 또 다른 작품이었어요. 그 말은 전곡을 찔렀다. 사실 재훈이와 서윤의 결혼은 은숙이 적극적으로 주선한 것이었다. 좋은 집안의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사랑이 있었을까? 은숙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서윤이 침실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 참 어머님. 제가 어머님 비밀 지켜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제 비밀 지켜주세요. 그게 서로 편할 거예요. 문이 닫혔다. 은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실 탁자 위의 와인 잔에서 아직 붉은 액체가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이웃집 김 여사와 마주쳤다. 어머 은숙 씨, 일찍 오셨네요. 은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내 김장 좀 갖다 주러요. 근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숙은 재빨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창백하고 늙어 보이는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문득 작년 여름이 떠올랐다. 남편 병수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때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텅 빈 집.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집은 너무 조용했다. 아들은 결혼해서 나갔고 딸 지은이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혼자 남은 이 집에서 은숙은 매일 밤 과거를 되씹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태민의 번호가 아직 저장되어 있었다. 삭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대신 메시지함을 열었다. 몇 달 전 태민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누나 저 이제 연락 안 할게요. 누나 행복하세요. 은숙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서윤이 가진 사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은숙은 부엌으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잔에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정신은 더 또렷해졌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다.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날. 은숙의 삶은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간병과 병원 왕복. 혼자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태민. 은숙은 두 번째 잔을 비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은이었다. 엄마 잘 지내. 은숙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받았다. 응, 잘 지내 지은아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주말에 올라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응 그래 조심해서 와. 통화를 끊고 은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에게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서윤이 가진 사진 때문에. 그녀는 이제 서윤의 포로가 된 것이다. 세 번째 잔을 따르려는데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엔 재훈이었다. 엄마 오늘 다녀가셨어요. 서윤이가 감사하대요. 은숙은 거짓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목소리였다. 응 김치 좀 갖다 줬어. 서윤이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재택 많이 해서 괜찮아요. 재택? 그 말에 은숙의 손이 떨렸다. 재택 근무를 하면서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다니. 그래 잘 됐네. 엄마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통화가 끊겼다. 은숙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다. 소주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남편은 숨을 거뒀다. 그리고 그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침대에서 은숙은 태민과 은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꾸만 떠올랐다. 태민의 따뜻한 손길,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다정함, 그리고 그 달콤한 착각. 정말 누군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착각. 모든 게 착각이었다. 그날 밤 은숙은 술에 취한 채 잠들었다. 꿈속에서 서윤이 웃고 있었다. 냉소적인 그 미소로. 그리고 그 뒤에서 남편 병수가 은숙을 노려보고 있었다. 은숙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새벽 3시.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이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작년 6월. 병원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은숙은 남편 병수의 병실로 걸어가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갈아입을 옷과 간식거리들,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들. 일주일에 3번 병원을 오가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다. 병실 문을 열었다. 병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왔어요. 병수는 고개를 돌렸다. 한때 건장했던 남편의 몸은 이제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폐암 말기. 6개월에서 1년. 의사의 선고는 냉정했다. 왔어. 은숙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병수 옆에 앉았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그저 그래. 병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요즘은 말수도 줄었다. 병이 깊어질수록 그는 더 멀어져 갔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다. 은숙은 병수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여보 힘내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병수는 대답 없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할 말이 없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다. 중매로 만나 부모님 뜻에 따라 결혼했다. 평범하게 살았다. 싸우지도 않았고 특별히 다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의무를 다하며 살아온 30년.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을 잃는다는 게 두려웠다. 혼자 남는다는 게 두려웠다. 은숙은 몇 시간을 병실에 머물렀다.
해가 지고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다. 여보, 내일 또 올게요. 병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은숙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다. 55세.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거울 속 여자는 이미 할머니 같았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은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재훈이었다. 엄마 아빠 어때요? 응, 비슷해. 큰 변화는 없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응, 그래, 재훈아 고마워. 엄마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통화를 끊고 은숙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8시. 텅 빈 집. 불을 켜고 거실에 앉았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다. 그냥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사랑 이야기. 젊은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 은숙은 채널을 돌렸다. 뉴스도 보기 싫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누워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초인종 소리에 깼다. 은숙은 벌떡 일어났다. 누구지? 인터폰 화면을 봤다. 재훈이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재훈이가 환하게 웃었다. 엄마 깜짝 방문이요. 그리고 옆에 남자를 소개했다. 제 대학 동창 태민이요. 기억나세요? 은숙은 태민을 쳐다봤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 아, 그래.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이모. 오래간만이에요. 태민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재훈이가 말했다. 태민이가 인테리어 일하거든요. 집 좀 봐주러 왔어요. 욕실 수도꼭지 고장났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 고맙구나. 두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재훈이가 욕실을 확인하러 가고 태민은 거실에서 은숙과 마주 앉았다. 이모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태민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아니에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태민은 은숙을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 은숙은 당황스러웠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봐주는 것 같았다. 재훈이가 욕실에서 나왔다. 엄마, 이거 부품 갈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내일 사다 드릴게요. 태민이가 오늘 한번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 고맙다. 재훈이는 회사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다. 거실에는 은숙과 태민만 남았다. 이모,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태민이 물었다. 응, 그냥 대충. 밥 먹는 게 귀찮더라.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죠. 태민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음식이 거의 없네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는 재훈이에게 말했다. 재훈아, 형님 이모 좀 잘 챙겨야겠어. 냉장고 텅텅 비었어. 재훈이가 통화를 끊고 들어왔다. 엄마, 제가 장 좀 받아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재훈이는 시계를 봤다. 아, 저 지금 가봐야 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대요. 태민아, 미안한데 엄마 좀 부탁해. 당연하지, 걱정 마. 재훈이는 급하게 나갔다.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태민은 웃으며 말했다. 이모,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 피곤할 텐데. 전혀요. 저 요리 좋아해요. 태민은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꺼냈다. 계란과 파와 햄, 그리고 밥. 금방 계란볶음밥을 만들었다. 간단하지만 맛있어 보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이모, 맛있어요. 응, 맛있네. 은숙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다.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다.
식사 후 태미는 설거지까지 했다. 이모 푹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은숙은 소파에 앉아 태민을 바라봤다. 젊고 다정한 남자. 그리고 자신을 챙겨주는 따뜻함. 얼마만인가.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돌봐준 게. 설거지를 마친 태민이 물었다. 이모 차 한잔 할래요? 제가 녹차 끓일게요. 응 그래. 두 사람은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아이는 없고 혼자 산다고. 은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의 병, 외로움, 두려움. 태민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됐다. 태민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모 이제 가볼게요. 너무 늦었네요.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 천만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모 혼자 계시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태민은 명함을 꺼내 은숙에게 건넸다. 은숙은 명함을 받았다. 태민이 문을 나가고 은숙은 한참을 명함을 들여다봤다. 이태민. 그날 밤 은숙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그 후로 태민은 자주 들렀다. 재훈이가 부탁했다고. 엄마 좀 챙겨달라고. 태민은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었다. 수도꼭지 형광등 문고리. 그리고 은숙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편해졌다. 태민은 은숙을 여자로 대했다. 55세의 아줌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은숙은 그게 좋았다. 어느 날 저녁 태민이 와인을 들고 왔다. 이모 오늘 기분 전환 좀 해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다. 한 잔, 두 잔. 점점 취기가 올랐다. 태민이 말했다. 이모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은숙은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나 이제 할머니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모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 말에 은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태민이 은숙의 손을 잡았다. 은숙은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태민이 천천히 다가왔다. 은숙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았다. 은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은 거부하지 않았다. 너무 오래 목말랐다. 이 따뜻함에, 이 다정함에. 두 사람은 침실로 갔다. 그날 밤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됐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태민은 새벽에 조용히 나갔다. 은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 뭐 한 거지?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는 이런 짓을.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낀 감정. 오랜만에 느낀 살아있음. 은숙은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민이었다. 문자 한 통. 이모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갔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은숙은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태민은 계속 나타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선을 넘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석 달 동안.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의지였고 외로움이었고 착각이었다. 하지만 은숙에게는 필요했다. 그 따뜻한 착각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며느리 서윤이 보고 있었다. 렌즈 뒤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건 9월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였다. 은숙은 상주로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다. 며느리 서윤은 옆에서 조용히 일을 도왔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효부였다. 하지만 은숙은 알았다. 서윤의 차가운 시선을. 3일장을 치르고 모든 게 끝났다. 사람들이 떠나고 은숙은 빈집으로 돌아왔다. 딸 지은이가 며칠 더 있겠다고 했지만 은숙은 거절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있을게. 지은아, 너 회사 가봐. 엄마, 괜찮으니까 가. 지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떠났다. 은숙은 혼자 남았다. 남편의 빈자리. 하지만 슬픔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다.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자신이 한 일들. 은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민이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장례 잘 치르셨어요. 은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더 이상 태민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며느리 서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시간 있으세요? 카페에서 뵙고 싶은데요. 은숙은 불안했지만 나갔다. 서윤은 이미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예전과 달라 보였다. 화장도 진했고 옷차림도 달랐다. 어머님 앉으세요. 서윤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다. 존댓말은 쓰지만 공손함이 사라졌다. 왜 보자고 했어? 은숙이 물었다. 서윤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님, 이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은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서윤이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화면에는 사진이 떠 있었다. 은숙과 태민의 사진. 현관에서 키스하는 모습.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침실로 들어가는 뒷모습.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런 걸 찍어?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뭐? 증거. 뭘 위한 증거야? 제 자유를 위한 증거요. 서윤은 핸드폰을 집어들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좀 살고 싶어요. 어머님처럼요. 은숙은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훈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이요. 서윤이 비웃었다. 오빠는 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고른 조건 좋은 며느리를 받아들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조건의 남편감을 골랐을 뿐이에요.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은숙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그렇지. 결혼했으면 책임이 있잖아. 책임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님은 책임지셨어요. 남편 병원에 있을 때 남자 만나시면서. 그 말에 은숙은 할 말을 잃었다. 서윤이 계속 말했다. 저 회사에 후배 있어요. 강태욱이라고. 나이도 어리고 재밌어요. 저 그 사람 만나려고요. 어머님처럼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서윤이 도발적으로 물었다. 어머님은 되고 저는 안 돼요. 은숙은 목이 메었다. 나는 잘못했어. 너는 그러면 안 돼. 잘못인 줄 알면서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멈추지 못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걱정 마세요. 조심히 할게요. 어머님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일 오빠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어머님 일말 안 할게요. 거래해요, 어머님. 서윤은 돌아서 나갔다. 은숙은 카페에 혼자 남아 식은 커피를 바라보며 울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서윤의 말이 맴돌았다. 어머님처럼요. 어머님도 하셨잖아요. 모두 사실이었다. 은숙에게 며느리를 막을 자격이 없었다. 일주일 후
은숙은 우연히 목격했다.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서윤이 보였다. 그리고 옆에 앉은 젊은 남자, 강태욱일 것이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서윤이 웃고 있었다. 은숙은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태욱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서윤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꼈다. 은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착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은숙은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와 서윤에게 전화했다. 지금 어디야? 회사에요. 어머님 왜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레스토랑에서 그 남자랑 있는 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시군요. 서윤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 있으세요? 당장 그 남자 만나는 거 끊어. 안 그러면 재훈이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러실 거예요. 그럼 저도 태민 씨 이야기 할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 집에서 남자 만난 이야기요. 다 사진 있어요. 은숙은 무릎이 꺾였다. 서윤아 제발. 엄마 마음 좀 생각해봐. 저도 제 마음 생각하고 싶어요. 오빠 생각만 하다가 이젠 제 인생 좀 살고 싶다고요. 통화가 끊겼다. 은숙은 핸드폰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이제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은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주말에 같이 밥 먹어요. 서윤이도 엄마 보고 싶대요. 은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 좋아. 주말에 만나자. 재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이 착한 아들이, 이 순진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주말, 세 사람은 식당에서 만났다. 재훈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서윤은 은숙 옆에 앉았다.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서윤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느껴졌다. 음식이 나왔다. 재훈이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엄마 서윤이 요즘 회사 일로 바빠요.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서윤이 대답했다. 내 회사 후배랑 함께하는 프로젝트예요. 그 말에 은숙의 손이 떨렸다. 후배요. 재훈이가 관심 있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야? 나보다 4살 어린데. 일 잘해요. 재훈이가 웃었다. 그래, 열심히 해. 서윤이 은숙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섬뜩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서윤이 은숙을 따라왔다. 어머님, 태민 씨는 잘 지내세요. 서윤이 속삭였다. 연락하세요. 은숙은 참지 못하고 서윤의 팔을 잡았다. 너 지금 멈춰야 돼. 더 늦기 전에. 늦은 건 어머님이에요. 이미 선을 넘으셨잖아요. 저는 그냥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서윤은 팔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은숙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재훈이가 은숙을 차로 데려다 주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도 조심해서 가. 재훈아. 응.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은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뭐예요, 엄마? 아니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알았어요. 재훈이는 웃으며 떠났다. 은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집. 어둠 속에서 은숙은 소리내어 울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이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묘한 관계가 됐다. 서로의 비밀을 쥔 채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가족. 하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심리전. 11월 어느 날 재훈이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요. 지은이도 올라온대요. 은숙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그러자. 주말이 왔다. 은숙의 집에 모두 모였다. 딸 지은이가 먼저 도착했다. 엄마. 지은이가 은숙을 껴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응 나도. 은숙은 딸을 안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적어도 딸만큼은 순수했다. 곧 재훈이와 서윤이 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윤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응 왔구나. 다 같이 거실에 앉았다. 재훈이가 맥주를 따랐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요. 건배해요. 건배.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지은이가 물었다. 언니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지. 바빠요. 요즘 프로젝트가 있어서. 서윤이 대답했다. 어떤 프로젝트예요? 회사 후배랑 함께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요. 그 후배 어떤 사람이에요? 지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젊고 열정적이에요. 일도 잘하고. 서윤이 은숙을 쳐다봤다. 은숙은 시선을 피했다. 재훈이가 말했다. 그래,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면 재밌지. 응,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서윤의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식사 준비를 하며 은숙과 서윤이 부엌에 함께 있게 됐다. 지은이와 재훈이는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님,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표정 안 좋으세요? 잠 못 주무세요? 은숙은 칼로 채소를 썰며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요즘 잘 자요. 서윤이 속삭였다. 태욱 씨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은숙의 손이 멈췄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왜요? 서윤이 도발적으로 물었다. 어머님도 태민 씨랑 재밌었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은숙은 칼을 내려놓았다. 재훈이가 불쌍해. 내 남편이야. 그 사람 생각은 안 해. 오빠요. 서윤이 비웃었다. 오빠는 저한테 관심 없어요. 일만 생각해요. 집에 와도 노트북만 봐요. 저는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하면 되잖아. 왜 남편을 속여? 이혼하면 저만 손해예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이혼하면 여자가 손해라는 거. 전 현명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들키지 않게요. 은숙은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넌 언젠가 후회할 거야. 지금은 재밌을지 몰라도 결국엔 후회하게 돼. 서윤도 은숙을 똑바로 마주봤다. 어머님은 후회하세요. 네,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제 선택을 즐길 거예요. 그때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언니,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은숙과 서윤은 동시에 웃었다. 아니야. 곧 다 됐어. 식사가 시작됐다. 네 사람은 평범하게 식사를 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하지만 은숙과 서윤은 계속 신경전을 벌였다. 재훈이가 말했다. 엄마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아. 은숙이 대답했다.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자주 만나세요. 서윤이 물었다. 아니 요즘은 잘 안 만나. 왜요? 다들 바쁘나 봐. 그렇군요. 서윤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근데 어머님, 태민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동안 집 수리해 주셨잖아요. 은숙의 손이 멈췄다.
재훈이가 관심 있게 물었다. 아, 태민이요. 엄마 연락하세요. 아니, 안 해. 한동안 집 고칠 데가 없어서. 서윤이 계속 물었다. 그분 참 친절하셨는데. 다시 부르시지 그래요. 뭐 고칠 데 있으면요. 은숙은 서윤을 노려봤다. 서윤은 천천히 와인을 마시며 미소 지었다. 식사 후 재훈이와 지은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다. 거실에 은숙과 서윤만 남았다. 서윤이 소파에 편하게 앉으며 말했다. 어머님, 우리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서로 비밀 지키면서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먼저 멈추면 돼. 그럼 끝나. 안 그러면 모두 다 무너져.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전 안 멈춰요. 이제 시작인데요. 태욱 씨랑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회사 워크숍이라고 하면 돼요. 은숙은 서윤을 돌아봤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정신 차린 거예요. 어머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저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때 재훈이가 거실로 돌아왔다. 뭐 이야기하세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수다. 재훈이는 환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웃음. 은숙은 그 웃음이 가슴 아팠다. 저녁이 끝나고 모두 헤어졌다. 지은이는 친구 만나러 갔고 재훈이와 서윤이 함께 집으로 갔다. 은숙은 혼자 남았다. 거실을 정리하며 서윤이 앉았던 소파를 바라봤다. 저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은숙에게는 며느리를 막을 자격이 없었다. 자신도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그날 밤 은숙은 태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민 씨,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미안해요. 오랜만에 보내는 문자였다. 태민은 금방 답장을 보냈다. 이모 괜찮으세요? 저 걱정했어요. 은숙은 답장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끊어야 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분류는 계속됐다. 일주일 후 은숙은 또 목격했다. 쇼핑몰 주차장에서 서윤이 한 남자와 차에 타고 있었다. 강태욱일 것이다. 두 사람은 키스를 했다. 긴 키스였다. 은숙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불쌍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더 불쌍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다. 며칠 후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제주도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조심히 다닐게요. 어머님처럼요. 은숙은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그저 무력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때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서윤이가 워크숍 간대요. 2박 3일로요. 그래. 잘 다녀오라고 해. 근데 요즘 서윤이 좀 이상해요. 뭐가? 그냥 예전 같지 않아요. 좀 차가워진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은숙은 목이 메었다. 아니야. 서윤이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나 봐. 조금만 이해해줘. 알겠어요.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통화가 끊겼다.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자신의 불륜도 들통날 것이다. 그럼 모든 게 끝이다. 은숙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결국 침묵을 택했다. 비겁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두 여자는 계속 서로를 감시했다. 서로의 약점을 쥔 채 서로를 견제하며 언젠가 터질 폭탄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리고 그 폭탄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다. 12월 초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은숙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지금 당장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서윤이가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은숙은 황급히 외투를 입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재훈이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숙은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서윤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슨 일이야? 은숙이 물었다. 재훈이는 핸드폰을 은숙에게 건넸다. 이거 아침에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화면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서윤이 한 남자와 카페에서 있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 제주도에서 찍힌 듯한 해변 사진. 은숙의 손이 떨렸다. 서윤아. 은숙이 며느리를 쳐다봤다. 이게 뭐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훈이가 소리쳤다. 대답해. 이게 뭐냐고. 누구야 이 남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오빠. 미안해. 재훈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서윤이 눈물을 흘렸다. 오빠 잘못 없어.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해? 재훈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나 널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다고.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재훈이 은숙을 돌아봤다. 엄마 어떡해요? 이걸 어떡해요? 은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재훈아 진정해.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 무슨 이야기를 들어?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재훈이 핸드폰을 던졌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서윤이 일어섰다. 오빠 이혼해요. 재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재훈이 다가가 서윤의 어깨를 잡았다. 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서윤은 재훈의 손을 뿌리쳤다. 정신 차린 거예요. 전 오빠랑 행복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행복하지 않았어요. 재훈이 비틀거렸다. 은숙이 서윤에게 다가갔다. 서윤아 지금 하는 말 생각 좀 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제 인생이요. 서윤이 은숙을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어머님 때문에요. 은숙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재훈이 물었다. 무슨 소리야? 서윤아 엄마가 뭘 어쨌다고. 서윤은 핸드폰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재훈에게 보여줬다. 어머님도 똑같은 짓 하셨거든요. 화면에는 은숙과 태민의 사진이 있었다. 재훈은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을 응시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뭐냐고요? 은숙은 눈을 감았다. 재훈아 미안하다. 재훈이 뒤로 물러섰다. 아빠가 병원에 계실 때 엄마가 남자를 만났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재훈은 벽에 기대섰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요, 엄마.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이 소리쳤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아빠가 죽어가는데 엄마가 바람을 피웠어요. 엄마까지. 은숙은 무릎을 꿇었다.
재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리고 돌아서 현관으로 갔다. 재훈아 어디가?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재훈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는 두 여자만 남았다. 은숙이 서윤을 쳐다봤다. 넌 미쳤어. 왜 그걸 보여줘?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어머님이 절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전 어머님 비밀을 폭로할 수밖에 없어요. 은숙이 서윤에게 다가갔다. 재훈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그걸 몰라. 알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결혼 생활도, 어머님도, 모든 게 지겨워요. 은숙이 서윤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내가 나를 협박했잖아. 서윤도 은숙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전 그냥 따라한 것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며 싸웠다. 내 잘못이야. 아니요. 어머님 잘못이에요. 탁자 위에 꽃병이 넘어져 깨졌다. 액자가 떨어졌다. 두 여자는 계속 소리치며 싸웠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다. 은숙이 서윤을 밀었다. 서윤이 소파에 넘어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은숙에게 달려들었다. 그만해. 은숙이 소리쳤다. 서윤도 소리쳤다. 어머님이 그만하세요.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전 이렇게 안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인 울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결국 같은 처지였다. 서윤이 중얼거렸다. 우린 둘 다 끝이에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그때 다시 현관문이 열렸다. 재훈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경찰이 따라 들어왔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웃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신고했다고 했다. 재훈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가족 간의 말다툼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둘러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세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다. 재훈이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부터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는 이제 제 엄마가 아니에요. 재훈아. 그리고 서윤. 서윤을 쳐다봤다. 이혼 서류 보낼게. 그렇게 원했잖아. 재훈은 다시 돌아서 나갔다. 이번엔 정말로 끝이었다. 그날 밤, 은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어둠뿐이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아들을 잃었다. 가족을 잃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은이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빠가 이상하게 말하던데요. 은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이요. 응. 엄마 괜찮아. 지은아, 너는 일 열심히 해.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 올라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바쁠 텐데. 엄마, 괜찮으니까. 통화를 끊고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딸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이제 모든 게 거짓말투성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재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은숙은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일주일 후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이혼 서류 받았어요. 서명할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은숙은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은숙의 집은 어두웠다. 트리도 장식도 없었다.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 은숙은 채널을 돌렸다. 그날 밤 은숙은 결심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모든 진실을 담은 편지.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재훈아,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 는 문장을 쓰고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인터폰을 받다. 경찰이었다. 은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문을 열었다. 정은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살인. 은숙은 믿을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젯밤에 발생한 일입니다. 은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윤이가 경찰의 설명을 들었다. 어젯밤 서윤의 집에서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고. 이웃이 비명 소리를 듣고 신고했다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서윤이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다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그리고 은숙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고. 손에 피 묻은 머리핀을 들고. 하지만 은숙은 기억이 없었다. 어젯밤 집에 있었는데. 아니 잠깐. 서윤이 전화했었나? 와달라고 했나? 기억이 흐릿했다. 경찰서로 끌려갔다. 조사실에서 경찰이 물었다. 어젯밤 몇 시에 며느리 집에 가셨습니까?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왜 싸우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며느리분이 당신을 고소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은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조사는 계속됐다. 은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숙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서윤이 전화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집으로 와주세요. 은숙은 택시를 타고 갔다. 서윤의 집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서윤이 거실에 서 있었다.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왔네요, 어머님. 서윤아. 은숙이 다가갔다. 넌 괜찮아. 서윤이 비웃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다 망가졌는데. 앉아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서윤이 와인을 따랐다. 한잔해요. 우리 인생 축배나 들어요. 은숙은 잔을 받았다. 서윤이 말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 미워요. 정말 미워요. 나도 널 미워해. 서윤이 웃었다. 그렇죠. 우린 서로 미워하죠. 하지만 똑같아요. 우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너랑 다르다. 뭐가 달라요? 둘 다 불륜 저질렀잖아요. 둘 다 가족 배신했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숙도 목소리를 높였다. 난 후회해. 넌 후회도 안 하잖아. 후회요. 서윤이 소리쳤다. 전 왜 후회해야 해요? 제 인생인데. 제가 선택한 건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리쳤다. 점점 격렬해졌다. 서윤이 와인 잔을 던졌다. 잔이 벽에 부딪혀 깨졌다. 은숙이 일어섰다. 너 정신 차려.
서윤도 일어섰다. 정신 차릴 사람은 어머님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밀치고 잡아당기고, 탁자가 넘어지고, 액자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은숙의 손에 뭔가 잡혔다. 머리핀이었다. 서윤의 머리핀. 순간 분노가 치솟았다. 내 때문이야. 다 내 때문이야. 은숙은 손을 휘둘렀다. 머리핀이 서윤의 이마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서윤이 비틀거렸다. 어머님. 서윤은 계단 쪽으로 물러섰다. 발을 헛디뎠다. 아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쿵. 무거운 소리. 은숙은 얼어붙었다. 서윤아. 계단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서윤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서윤아. 깨어나. 은숙은 서윤을 흔들었다. 서윤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어머님. 이제 끝이에요. 그 말과 함께 눈이 감겼다. 은숙은 119에 전화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기억이 거기까지였다. 은숙은 변호사에게 말했다.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저는. 하지만 증거는 달랐다. 은숙의 손에 피 묻은 머리핀, 서윤의 이마에 찔린 상처, 그리고 격렬한 싸움의 흔적.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 은숙이 섰다. 피고석에 앉은 은숙은 초라해 보였다. 재우는 법정에 오지 않았다. 서윤의 부모도 오지 않았다. 딸 지은만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울면서 재판은 진행됐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없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싸우다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며느리는 사망했습니다.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은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재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서윤아, 용서해줘. 그리고 지은아, 엄마 용서 못해도 괜찮아. 다 엄마 잘못이야. 은숙은 다시 앉았다.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5년. 법정이 조용해졌다. 은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교도소로 이송됐다. 좁은 감방, 차가운 침대.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자유로운 하늘. 이제는 닿을 수 없는. 며칠이 지났다. 지은이가 면회를 왔다. 유리 너머로 딸을 봤다. 지은은 울고 있었다. 엄마,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항상요. 은숙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엄마는 괜찮아. 넌 행복하게 살아. 면회 시간이 끝났다. 지은은 떠났다. 은숙은 혼자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은숙은 편지를 썼다. 서윤아, 널 미워하면서도 내 그림자를 봤어. 너를 죽인 게 아니라 내 안의 죄를 죽이려 했던 거야.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죽였구나. 편지를 접어 베개 밑에 넣었다. 그리고 은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약을 모았다. 조금씩 모았다. 충분한 양이 됐다. 어느 날 밤, 은숙은 약을 모두 삼켰다. 고통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교도관이 은숙을 발견했다. 차가워진 몸, 그리고 침대 옆 쪽지. 당신, 이제는 미안해요. 나 너무 늦게 철들었어요. 서윤이 있는 곳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봄이 왔다. 재우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해외 발령을 받아 떠나 있었다.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가 쌓여 있었다. 거실에는 어머니의 흔적들, 사진, 옷, 그리고 마지막으로 앉았던 소파. 재우는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가 남긴 짐들을 정리하며 한 상자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쓴 편지. 하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 재우는 편지를 읽었다. 재우나,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 엄마는 외로웠어. 남편은 병들었고 아무도 엄마를 돌봐주지 않았어. 그게 변명은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엄마도 사람이었어. 약한 사람이었어. 서윤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우리 둘 다 외로웠고 약했던 거야. 재훈아, 엄마를 용서 못해도 괜찮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항상 사랑했어. 미안하다. 재훈은 편지를 내려놓고 울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 재훈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먼지를 날리고 어머니의 향기를 가져갔다. 재훈은 속삭였다. 엄마,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이제 다 잊어요.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재훈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재훈은 사진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해요. 엄마, 용서해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봄의 바람, 새로운 시작의 바람,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바람. 재훈은 천천히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갔다. 삶은 계속된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흘러간다. 그렇게 봄은 왔고 모든 것은 끝났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